자, 내가 좀 전에 배웠던 걸 좀 마무리 지어봅시다. 아까 법률행위 요건이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있었죠? 성립요건 세 가지가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갖추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세 번째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요거 공법관계에 해당해요? 사법관계에 해당해요?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갑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건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이죠. 오늘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만들어지죠. 매매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그리고 요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자, 그리고 요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매매계약은 법률 행위에 해당할까요? 법률 규정에 해당할까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죠. 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는 뜻이 뭐 있었죠? 법률 행위는 뜻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했고,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가 갖춰야 있으니까 먼저 성립요건 세 가지 찾아봅시다. 첫 번째가 뭐죠? 당사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 을 있고. 이 법률행위에 목적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대금 지급하는, 이게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갑의 의인사표시 있고 을의 의인사표시 각각 있죠. 그럼 이건 당사자, 목적, 의인사표시 세 가지를 다 갖췄으니까 이 매매계약이 뭐 했다고 말할까요? 이 매매계약은 뭐 했다? 성립했다고 말이죠. 성립. 그 다음에 성립요건 갖췄으니까 무슨 요건 검토해야 되죠? 효력요건 검토해야죠. 효력요건.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첫 번째 무슨 능력 갖추는 거죠? 권리능력 갖추고, 그 다음 행위능력도 갖추고, 의인사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인사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첫 번째 뭐죠? 확정.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도 좀 알아두세요. 확가적사. 왜냐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검토하는 순서가 확정을 제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됐다 그러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성 통과됐다 그러면 적법성, 적법성 통과되었을 때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확가적사 순서된 대로 검토를 하니까 순서도 기억합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갑의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성립요건도 갖추었고 효력요건도 갖춘 거죠. 그럼 이 법률행위가 뭐 하게 될까요? 유효하게 돼서 실제 갑이 의혹한 것대로, 을이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운 이론 내용입니다. 이론 내용.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민법의 뜻에서 쭉 해서 법률 행위의 요건까지 공부를 했는데 칠판을 보세요. 자, 제가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정리를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먼저 해봅시다. 민법은 뜻이 뭐였었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고 민법은 사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는 강제성이 있고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법률, 관습법, 조리. 그리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로 나누는 거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바로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뜻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대신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것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려면 꼭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무슨 요건과?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이고 효력 요건도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추는 거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죠. 네 가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의 표시가 두 가지죠. 의사의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이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제가 그날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꼭 풀어드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해봅시다. 민법과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일단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럼 객관식은 요 이론을 많이 알아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이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힘이 길러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답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는 이론 확인 문제는 5가지 지문을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5가지 지문 중에 어느 하나가 답으로 되기 때문에 정답만 외워서는 되지 않겠어요? 꼭 5가지 지문을 다 아는 것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 읽어봅시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정확하게 5에 X예요. 5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2번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맞죠? 3번 법률 관계에 기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끊고 5. 아까 제가 법률 관계하면 꼭 생각나야 될 단어가 있다 그랬죠.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세자. 강제성 있다. 무조건 이거 꼭 먼저 생각나줘야 돼요.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 따라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률 관계에 기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볼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의 X예요. 5. 맞죠? 그 다음에 4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5의 X예요. 이거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판례가 아니죠. 아까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는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되는 거죠? 4번. 자, 근데 그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끄트머리가 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지문들은 다 법적인 분쟁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걸 판례에 따라서 답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뜻 보면 옳은 거 고르는 거고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다 판례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까 판례가 분쟁 해결의 기준인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례라는 게 1심 법원 갔다가 2심 법원 갔다가 3심 대법원에서 당해 사건에 관해서 대법관들이 결론 내려준 걸 판례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대법관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진 않죠. 그럼 대법관들이 판결할 때 무엇을 근거로 판결할까요? 똑같아요. 먼저 법률이 있으면 법률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보고, 그다음 없으면 관습법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 보고, 없으면 조리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서 내놓은 결론이 이게 판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그 법률,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그 관습법, 판례가 근거로 삼았던 그 조리가 분쟁을 해결하게 된 거니까 판례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분쟁 해결의 기준 세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 5번 갑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건 법률 관계가 아니다. OX예요. O. 맞죠? 법률 관계 아니고 이건 무슨 관계라고 말하죠? 이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법률 관계하고 정반대로 인간관계는 뭐가 없죠? 강제성이 없다 이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쉽게 골랐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는 그 1번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죠. 응용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자, 하나씩 또 해결해 봅시다. 2번 법률 행위와 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1번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사실이다. OX예요. O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을 답으로 찍으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지문을 읽을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길러져야 돼요. 자,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맞죠? 왜냐하면 요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묶어서 법률 행위라고 이름 부르기로 정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죠? 그럼 얘는 어디가 틀렸어요? 법률 사실이 아니죠. 법률 사실이 아니고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 요건. 따라서 1번은 OX, X. 이거 고르면 안 됩니다. 자, 2번 법률 행위는 의인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다. 의인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의인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죠? 근데 의인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회사 설립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관 작성하는 게 의사표시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설립 등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건 맞는데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돼 있으니까 OX예요. X. 3번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다. 이건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뭐죠? 당사자,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건 성립 요건인가요? 효력 요건인가요? 성립 요건이죠. 그런데 효력 요건이 되어 있으니까 OX, X. 4번 의인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의인사 능력 없으니 이거 취소할 수 있네. 이렇게 4번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골로 가는 거죠. 객관식은 이게 묘미예요. 그러니까 그 4번을 답으로 고르시는 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예, 그리고 칠판에 띄워드린 글씨 더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요. 먼저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로 설명해 줬던 게 뭐죠? 이거 참이슬 60병. 참이슬 60병 먹고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일단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성립은 한 거죠. 성립은 했죠. 성립은 했는데 의인사 능력이 없는 건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경우고, 얘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무효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의인사 능력이 없을 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5번, 이건 35회 때도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말이 좀 어렵죠.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일단 여기 그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불성립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유추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추 적용은 뭐예요? 적용은 적용인데 유추 적용. 이건 뭐냐면 그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는데, 요 A는 규정이 있어요. A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고 B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B라는 놈이 A라는 놈과 성질이 비슷해요. 그럼 성질이 비슷할 때 A에 관한 규정을 B에다가 끌어다 쓰는 걸, 이걸 유추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할 때 적용하는 걸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성질이 비슷할 때 적용하는 걸 유추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금 이제 의미가 좀 와닿을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무효라는 거하고 불성립이라는 건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무효와 불성립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먼저 불성립은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그 다음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성질이 전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무효에 관한 규정으로 뭐가 있는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무효에 관한 규정인 성질이 전혀 다른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에 관한 규정은 불성립의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는 건 OX. 왜냐하면 무효와 불성립은 성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비슷해야만 유추 적용할 수 있는데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무효에 관한 규정을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죠? 5번.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론 내용을 공부를 하면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항상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내용을 다 교환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끄트머리에 그날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를 꼭 풀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게 듣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게 공부를 시작한 처음부터 돼야 돼요. 공부 시작된 처음부터 기초과정부터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푸는 문제 수가 몇 문제나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문제 푸는 문제 문항수가 한 800문제 풀 거예요. 800문제니까 그러니까 각 한 문제당 지문이 5개잖아요. 그럼 지문으로 따지면 몇 개를 하는 거야? 한 4,000지문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다뤄드리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죠. 그중에 절반을 틀린다고 해도 2,000개를 알고 가는, 2,000문제를 알고 가는 거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은 내용 가지고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오늘 교환 드렸죠. 교환 드렸으니까 그 교환에 또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풀어보시기 바라요. 또 교환은 이건 짬 시간에 활용하라고 드리는 책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다니고 잠깐 시간 났을 때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대신 소리 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소리 내서.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건 그냥 경치를 그냥 보는데 불과해요. 근데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보면 확실히 오감의 능력이, 오감이 작동이 돼서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거 있죠. 이해되지 않는 건 이제 학습 질문.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마음으로 1년을 지낼 건지
쉬면서 많이 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기초과정 할 때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짜로 이 세상은 넓고 교수는 진짜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선생님 중에 저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냐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공부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공부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교수가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합격하는 거죠. 여러분 꼭 35회 때는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35회 때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동차로 합격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다잡고 교수를 믿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합격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뤄내 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